내가 요즘 토지 투자에서 단기로 이익을 뽑는 우리가 속칭 말하는 단타에 내가 조금 꽂혔거든. 그런데 이 단타의 물건들을 조금 쭉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 근데 그 특징을 딱 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한번 이런 특징이 대체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가지고 왔어.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578112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금어리에 있습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감정평가가 1억 2,700 정도에 됐고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8,9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네요. 기각이 된 것도 된 것이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쉽게 처리가 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 두 필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64평, 하나는 21평이고요. 면적은 300평 이상이네요. 300평 이상인데 그 중에 60평 정도, 그러니까 지분만 나왔다는 뜻인 거죠. 여기도 한 100평 정도에서 21평 정도만 지분으로 경매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제시외가 있네요. 시멘트 벽돌 쪽 창고, 조그만 한 평짜리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매각 제외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속이 됐네요. 2021년에 전 소유자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니까 자녀들한테 소유권 이전됐다는 뜻인 거죠. 지분 경매에서 제일 깔끔한 게 상속하고 증여야. 그 외에 나머지 물건은 투자자가 끼어있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져. 근데 이 증여나 상속에서는 지분 경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애착의 강도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 이 애착을 누가 가지고 있고 이 애착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쉽게 끝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금액을 주고라서라도 이 물건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보일 때가 많거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단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거겠네요. 그럼 누가 이 물건을 제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애착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만 알게 되면 토지 경매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애착의 강도만큼의 금액을 내가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 공유자가 벌써 몇 명인 거예요? 얼핏 해보니까 한 12명? 1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12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고, 내가 강의를 할 때 공유자가 4명 넘어가면 나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렇죠. 이 협상 대상자도 많고,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이 송달료 문제라든가 또 소송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유자가 많음에도 내가 협상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시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어떻게 협상 대상자를 찍을 수 있죠? 이 땅에 실질적으로 가장 애착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 땅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공유자들 중에서 사실상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화살표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땅 같은데요. 이게 제시에 나온 그 태양광 패널 같고요. 그리고 뒤에 집이 있네요. 그렇지. 저 집도 그렇고 이 태양광도 그렇고 만약에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저것이 멀쩡하게 있겠어? 멀쩡하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저 멀쩡하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물건에 달라들겠지. 그럼 아까 그 많은 12명의 공유자 중에 여기에 사신 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이것은 만약에 낙찰 받고 저 사는 사람하고 충분히 협상을 벌이면 저 사람이 무조건 손실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 대상자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 주변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돼서 이렇게 신식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더라고. 예, 신축 빌라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도로도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포장이 다 끝났어.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물건지인데, 야, 이걸 도로 포장을 이렇게 했는데 논이 있다? 그리고 뒤에는 또 도로가 나고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새로 신축 빌라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농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농지 가격으로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낮아져 있는 이런 땅을 지분으로 협상을 해서 그만큼의 면적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누군가가 끌어안아야지. 근데 그 공유자들 중에 하나가 나는 실질적으로 이 땅을 점유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야, 이 논을 보시면 안 되죠. 이 뒤에 뭔가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거는 이쪽의 입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입지도 좋아지고 있고 주변 여건도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충분히 측정해 봐야 돼. 그런 미래 가치는 우리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겠죠. 더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에 몇 군데만 돌아봐도 분명히 입에 거품 물면서 칭찬을 일삼아 놓을걸? 아까 그 다리처럼 보였던 거기가 제2각선도로 일부군요. 그리고 이쪽으로 신축 빌라가 보였고 이게 아까 사진상에 나오는 그 집으로 보이고요. 여기 한 필지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두 필지가 지금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을 딱 지분 경매라고 놓고 보면 그냥 지분 경매인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저쪽 논이 있는 쪽은 다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물류센터도 크게 있고 이쪽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이 다세대가 지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여기 다세대는 절대로 세가 높아도 못 나가는 그런 영국이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쪽 뒤에 땅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빌라들이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겠네요. 바로 저 논 옆에도 이미 빌라가 지어져 있더라고.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이 작은 땅 한 필지 그리고 이 건너편에 한 필지 이렇게 두 개의 필지가 경매에 나온 상태예요. 저기를 소송을 붙이면 뭐 할 것이고 안 붙이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자한테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적절한 이윤을 따고 그 기간 대비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정을 시켜서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단타 물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기각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채권 금액이 사실상 저 물건의 금액보다도 훨씬 높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채권 금액이다라기보다는 누가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협상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그 사람도 빨랐지만 투자자가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앞으로 그러면 단기 투자 물건을 고를 때는 이런 걸 염두해서 골라야겠네요. 당연하지. 토지는 아파트나 빌라처럼 시세의 영향을 받지가 않아. 꼭 필요한 사람이 제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이런 물건들은 앞으로도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런 물건으로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는 좀 결정이 될걸? 그래서 이런 물건을 조금 잘 다뤄본 사람은 어느 정도 기간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뽑고 또 어느 정도를 기다리면 조금 더 크게 이익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특수물건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렇죠. 결국에는 살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실력이 되는 거겠죠. 또 여기에 소송까지는 안 가더라도 반드시 소송 능력은 탑재해 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